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 뉴스입니다. 오늘 오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란 혐의의 법정형인 사형 또는 무기형 가운데 구형량이 정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중앙지법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전현남 기자, 구형량은 아직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오늘 오전 9시 20분부터 이곳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기소된 후 약 1년 만에 재판이 마무리되는 건데요. 이른 아침부터 이 재판을 방청하려는 시민들로 법원이 북적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결심은 30년 전 전두환, 노태우 씨가 내란 재판을 받았던 417호 대법정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은 흰색 셔츠와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고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을 받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등 다른 핵심 피고인 7명도 모두 출석했습니다. 특검의 구형에 앞서 현재 법정에선 지난 기일에 진행됐던 특검 측의 증거 조사에 대해 김용현 전 장관 등을 비롯한 피고인 변호인단의 의견 진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특검팀이 이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을 내란으로 둔갑시켰다며 계엄 선포는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걸 마친 뒤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 8명에 대한 특검팀의 구형이 이뤄질 예정인데 이 절차가 길어지고 있어서 구형은 오늘 오후 늦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구형이 끝나면 다시 변호인단이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한 뒤 윤 전 대통령 등의 최후 변론이 이어지게 됩니다. 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은 이제 두 가지뿐인데 어느 쪽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까? 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죠. 이 경우 법정형으로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만 선고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사형 아니면 무기형 둘 중 하나입니다. 비슷한 사례는 12.12 군사 반란과 관련해 내란 등 혐의로 기소됐던 전두환, 노태우 씨가 있었는데요. 당시 검찰은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약 30년 만에 처음으로 내란 혐의에 대한 구형이 이뤄지는 것인 만큼 특검팀은 수사팀을 소집해 어젯밤 늦은 시간까지 막판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SBS 전연남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9시 20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을 진행합니다. 지난해 1월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재판에 넘겨진 뒤 1년 만에 12.3 비상계엄 관련 본류 재판이 마무리되는 겁니다. 오늘 재판은 특검팀의 최종 의견과 구형에 이어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등 핵심 피고인 8명의 최후 변론과 최후 진술 순으로 이뤄집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만 선고할 수 있습니다. 징역과 금고는 노역 의무 여부만 달라 사실상 사형 아니면 무기형입니다. 특검팀은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이 장기 집권이라는 권력욕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 긴급권인 비상계엄 선포를 정치적 도구로 전락시켰다고 강조해왔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수사와 재판에 불출석하는 등 사법 절차를 무시해왔고 반성의 태도 없이 혐의를 줄곧 부인해온 점도 구형량에 반영될 전망입니다. 국회에 300명 또 나아가서 한 700명 가지고 국회를 봉쇄하고 통제한다는 거는 그건 코미디 같은 얘기 아닙니까? 12.12 군사 반란과 관련해 내란 등 혐의로 기소됐던 전두환, 노태우 씨에게 당시 검찰은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어제 특검보와 수사팀 간부들을 소집해 구형량 논의를 이어가는 등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했습니다. 다음 달 예정된 1심 선고를 앞두고 윤 전 대통령의 구형량이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SBS 김덕현입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내란 특검팀은 기소 이후 지금까지 진행된 증거 조사 결과 공판 단계에서 압수한 추가 증거 등을 반영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범행 시기와 내용 등이 너무 많이 바뀌었다면서 변경을 허가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특검 측에서 기존에 했던 주장과 내용을 보완한 것이라고 보고 큰 틀에서 동일성이 유지된다며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습니다. 오후 재판에선 특검 측 의견 진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사전에 계획됐고
국헌 문란 목적이 인정돼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와 선관위에 병력을 보내 장악 시도하는 등 내란죄에서 규정한 폭동 행위에 명백하게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상황이 전시나 사변에 명백하게 해당하지 않고 경고성 계엄이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 자체도 실체적 요건에 맞지 않는 선포라는 걸 자인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헌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국가 긴급권을 악용해 비상계엄 선포를 정치적 도구로 전락시켰다고 특검팀은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정치적 반대 세력을 척결하고 장기 집권이라는 권력욕을 실현하기 위한 행위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등 피고인들에 대한 특검의 구형과 윤 전 대통령 최후 진술은 모레 이뤄질 예정입니다. SBS 김덕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의 증인으로 나온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지난해 11월 9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과 같이 저녁 식사를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계엄을 약 한 달 앞둔 시점입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은 꼭 배신을 당한다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언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거의 몸을 못 가는다는 생각을 제가 들 정도로 많이 드셨는데 나는 사람들한테 많이 배신당한다. 그때 저 분의 이름을 호명을 하셨어요. 곽 전 사령관은 그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대표를 잡아오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말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는데 이 전 사령관은 총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또 윤 전 대통령과 식사 후 문이 겹겹이 이어진 깊은 궁궐, 구중궁궐이란 단어를 메모했다며 사람이 고립돼 있고 소통이 안 되면 오해도 하고 의심하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계엄 당일 밤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도 재확인했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계엄 해제 표결 직전인 새벽 1시쯤 4명이 가서 1명씩 들고 나올 수 있지 않느냐는 대통령의 말을 분명히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다만 이 전 사령관은 국회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고 들었다면서 부하들이 윤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말한 건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SBS 장훈경입니다. 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목적에 대해 국가 위기 상황을 경고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을 반복해왔습니다.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수사 결과를 발표한 내란 특검은 12.3 비상계엄의 본질을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윤 전 대통령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 권력을 가진 자의 친위 쿠데타는 내세웠던 명분은 허울뿐이고 목적은 오로지 권력의 독점과 유죄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검은 12.3 비상계엄의 진짜 목적은 무력을 통한 정치적 반대파 제거, 그리고 사법부와 입법부 장악을 통한 권력의 독점과 유지였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반대 세력 제거 시도의 증거로는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작성한 메모에 기재된 정치인 체포 명단,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나 경찰 수뇌부에 전달된 문건에 언급된 언론사 단전 단수 방침이나 민주당사 봉쇄 방침을 제시했습니다. 권력 독점 시도의 증거로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게 문건을 통해 국회 자금 차단과 국가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을 지시한 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 차기 대선에 대비 모든 좌파 세력 붕괴, 선거권 박탈, 헌법, 법 개정 등이 적혀 있었다는 점 등을 제시했습니다.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 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북한 도발을 유도하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정선거 의혹 규명을 위한 것이었다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선관위 군 투입에 대해서도 진짜 목적은 당시 여당이 패배한 2024년 4월 총선을 부정선거로 조작하려는 것이었다고 특검은 밝혔습니다. SBS 임찬종입니다. 민간인 신분으로 12.3 비상계엄 사전 모의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노 씨는 대부분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예비역 장성에게 부정선거 의혹을 교육했냐는 특검팀의 질문엔 귀찮다며 답변을 거부했고 재판부가 태도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나머지는 귀찮으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가끔씩 표현이 이제 아까 뭐 말씀하기가 싫어서 뭐 지운 거보다 그건 안 됩니다. 그러던 노 씨는 오후부터 진행된 변호인의 반대 신문에선 적극적으로 답변했습니다. 노 씨는 특검팀이 자신의 수첩의 일부만 강조해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는데 이전 재판에선 노 씨가 사전 개헌 모의를 했다는 증언이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실탄을 준비해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리고 개인당 10발씩 가지고 가라 이렇게도 이야기하셨다는데 맞습니까? 예. 비상계엄 하루 전에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비화폰을 받은 건 인정하면서도 의미는 축소했습니다. 그 비화폰이 수십만 되고 발신은 안 되는 비화폰이었습니다. 노 씨는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 등과 관련해 적극 진술하면 형량을 감면해주겠다고 제안했다고 주장했는데 특검팀은 수사 조력자 제도 취지 설명을 허위 진술 강요로 말하는 건 실체를 왜곡하는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SBS 장훈경입니다.